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타인을 지배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의견을 말했을 뿐이고 이끌었을 뿐이며 필요한 말을 했을 뿐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말은 점점 강해지고 다른 사람은 점점 침묵하며 관계는 방향이 아니라 위아래로 나뉘기 시작한다. 그때 사람은 묻는다. 내가 뭔가 지나쳤던 걸까? 계몽주의 정치철학자 몽테스키웨는 그 질문의 시작점에 권력이라는 단어를 놓았다. 그에 따르면 권력은 인간의 이성을 시험하는 장치이며 감시되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타락한다. 그는 말했다. 권력은 그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것을 감시하지 않는 자 때문에 타락한다. 이 영상은 나는 권력이 없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실제로 일상 속에 어떻게 권력이 작동하며 우리는 어떻게 모르는 사이 권력에 물들 수 있는지를 몽테스키웨의 철학을 통해 함께 탐구해 보려 한다. 첫 번째, 권력은 인간의 본성을 시험하는 가장 조용한 도구다. 권력은 소리 없이 다가온다. 직급이 하나 올라가고 조직 내에서 말의 무게가 커지며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누군가의 행동이 결정될 때 사람은 자신이 여전히 겸손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몽테스키웨는 경고한다. 권력을 갖는 순간 인간은 그것에 의존하고 싶어 한다. 지위를 유지하려 하고 조율이 아닌 명령을 선호하게 되며 자신의 판단이 곧 옳음이라는 착각에 빠진다. 권력은 의도하지 않아도 사람을 지배의 방식으로 이끈다. 그것은 고함이 아니라 입을 다물게 하는 침묵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권력은 감시되지 않을 때 반드시 타락한다. 몽테스키웨는 말했다. 권력은 그것을 가진 사람보다 그것을 견제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타락한다. 사람은 본래 자기중심적이며 편의에 의해 도덕을 유보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도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 침묵할 때 타락은 더욱 쉽게 일어난다. 누군가의 결정에 이견을 제기하지 못하고 작은 부당함에도 눈을 감기 시작하면 그 공간은 점점 폐쇄된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조용히 무너뜨리는 것들은 대개 직접적인 악의가 아니라 지켜보지 않았던 방관의 결과일 때가 많다. 세 번째, 권력은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지 않는다.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자만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몽테스키웨는 권력의 속성이 수직적이라는 전제를 흔들었다. 상사가 부하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국가가 국민에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은 때로 아래에서 위로 작용하기도 한다. 무언의 압박, 여론의 군중 심리, 혹은 침묵의 지배, 말하지 않는 사람,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따르는 사람들 속에서 진짜 권력은 더욱 교묘하게 퍼진다. 삶의 구조 안에서 우리는 권력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종종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관계 속 우위를 반복하는 것이다. 네 번째, 작은 권력일수록 더 쉽게 타락한다. 사람들은 큰 권력만을 위험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몽테스키웨는 강조했다. 절대 권력만이 아니라 작은 권력 또한 사람을 바꾼다. 가정에서의 결정권, 직장에서의 판단 우위, 단체 모임에서의 영향력. 이런 작고 일상적인 권력이 삶에 스며들 때 사람은 경계를 늦춘다. 겸손은 습관처럼 사라지고 내가 더 잘안다는 감정이 판단을 덮기 시작한다. 당신이 누군가의 선택에 반복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면 그건 지지이기 전에 지배가 될 수 있다. 작은 권력일수록 더 쉽게 자기 확신과 혼동된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다섯 번째,
권력은 사람을 고립시키고 고립은 더 큰 타락을 낳는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주변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간다. 아무도 이견을 내지 않고 모두가 맞장구를 칠 때 그 사람은 외롭고 위험한 자리에 서 있다. 몽테스키웨는 이 고립을 권력이 가진 내적 붕괴의 시작으로 봤다. 사람이 타인의 눈을 잃을 때 그는 자신을 경계하지 않는다. 비판이 사라지고 나면 권력은 더는 통제되지 않는다. 중년 이후 사람은 점점 혼자 판단하려 들고 혼자 결론을 내리기 시작한다. 그 순간부터 붕괴가 시작될 수 있다. 6번째, 권력을 막는 가장 강력한 장치는 분산이다. 몽테스키웨는 법의 정신에서 권력의 가장 안전한 통제 장치로 분권을 말했다. 하나의 힘이 모든 결정을 가지는 구조는 언젠가 반드시 부패한다. 그는 정치적 구조를 넘어 삶의 모든 관계에도 이 원리를 적용했다. 가정 안에서도 조직 안에서도 결정권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 시작하면 긴장이 사라지고 무비판이 자리를 잡는다. 분산은 비효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견제이자 생존이다. 의견을 나누고 책임을 나누고 판단을 나누는 구조 속에서 권력은 더디게 움직이지만 결코 함부로 흐르지 않는다. 7번째, 권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을 중심으로 끌어당긴다. 처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 말을 아끼고 조심스럽게 결정을 내리려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사람을 둘러싼 반응이 달라진다. 반대 의견은 점점 줄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만 친다. 그때부터 말투는 확신으로 굳어가고 표정은 질문 없는 사람의 얼굴이 된다. 몽테스키웨는 권력이 오래 지속될수록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커진다고 봤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기준이라 믿고 다른 이의 생각은 참고사항으로만 여긴다. 그렇게 권력은 사람을 중심으로 끌어당기고 그 중심은 점점 좁아지며 고립된다. 8번째, 말이 사라지고 침묵이 쌓이면 권력은 방향을 잃는다. 권력은 스스로 통제되지 않는다. 그걸 견제하는 말, 균형을 잡아주는 시선이 사라질 때 가장 빠르게 타락한다. 몽테스키웨는 말했다. 권력을 가진 자보다 그를 감시하지 않는 이들이 더 큰 문제다. 사람들은 불편함을 피하려고 침묵한다. 그러나 그 침묵은 권력을 더욱 고립시키고 결국 무제한의 힘으로 만들어버린다. 말하지 않는 분위기, 이견을 내기 어려운 구조, 이것이 쌓일수록 권력은 방향을 잃고 그 속에서 판단은 혼자가 되고 오만은 시스템처럼 자리 잡는다. 결국 타락은 말이 멈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9번째, 우리는 권력을 가지기도 하고 따라주기도 한다. 권력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누군가를 이끄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뜻에 맞추며 살고 있을 수도 있다. 그 둘은 늘 교차한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이끌지만 어떤 순간엔 자녀의 기대가 부모를 지배하기도 한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윗사람이 말로 지배할 수도 있지만 아랫사람의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섭게 분위기를 지배하기도 한다. 우리는 모두 권력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그 흐름에 편승하는 존재다. 그걸 자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조용히 누르고 또는 조용히 눌리며 살아가게 된다. 10번째, 권력의 무게를 견디려면 자기 안의 균형이 필요하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외부의 감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내면의 힘,
그것이 없다면 결국 권력은 언젠가 무너진다. 몽테스키웨는 외적 견제와 내적 자제가 동시에 작동할 때 권력이 비로소 건강하게 유지된다고 봤다. 삶 속의 모든 관계에서 내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무게를 감당할 책임도 함께 따른다. 자신의 말이 누군가의 결정을 바꾸고 있다면 그 순간부터 그 말은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균형을 잡는 것, 그것이 권력을 지혜롭게 쓰는 법이다. 11번째, 권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꿔 계속 흐른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나는 지금 아무런 권력도 없다고. 하지만 몽테스키웨는 권력은 지위나 직책이 아니라 영향력의 흐름이라 보았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주눅들게 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권력이다. 눈빛 하나로 분위기를 바꾸는 힘, 침묵 하나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 그 모든 것이 권력의 또 다른 모습이다. 나이가 들면서 말수가 줄고 자신이 물러났다고 느껴질 때에도 그 침묵 속에 남아있는 영향력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무게로 작용할 수 있다. 권력은 형태를 바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작동한다. 12번째, 권력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감시할 수 있다. 가장 위험한 권력은 자신이 권력을 가졌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몽테스키웨는 권력을 감시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각이라 말했다. 나에게 지금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내 말과 침묵이 누구에게 어떤 무게로 전달되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비로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의 의견을 이끌고 있다면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권력은 완전히 없앨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힘을 지혜롭게 그리고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나는 권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저 평범한 위치에서 누구를 억압하지도 않고 큰 결정을 내릴 일도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몽테스키웨는 말한다. 권력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흐르는 것이다. 누군가의 말보다 당신의 말이 더 크게 들리고 누군가의 감정보다 당신의 판단이 더 우선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그 권력의 흐름 안에 있다. 권력은 두렵기보다 익숙해질수록 위험해진다. 사람들이 더는 반대하지 않고 조언보다는 순응이 늘고 비판이 사라진 자리에서 권력은 더 조용하고 빠르게 커진다. 그때부터 사람은 자신이 가진 힘의 무게를 잊는다. 그리고 그 무게는 타인을 짓누르기 시작한다. 하지만 권력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조율할 수 있고 균형 잡을 수 있으며 깨어있는 감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것이다. 몽테스키웨는 그 해답을 분산이라 말했다. 한 사람에게 쏠리지 않고 여럿의 눈과 손 안에서 천천히 굴러가는 구조. 그 속에서 권력은 처음처럼 작동한다. 돌보는 힘, 보호하는 힘, 책임지는 힘으로. 삶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약할 때도 있고 누구보다 강해지는 순간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자리에서 내가 누구를 지배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무언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자각하는 것이다. 권력을 조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권력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